사회적 농장의 디자인이나 설계 이런 쪽을 중심으로 좀 갖고 디자인 원칙으로 아까 그 동적인 공간과 정적인 공간을 분리하는 것, 그리고 질소화풍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넣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뭐 얘기하신 것 중에 뽑은 거지만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농장을 좀 설계함에 있어서의 그런 원칙 뭐 이런 것들이고 어떤 발경에서 나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트렌드를 읽어야 하는지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행복농장 디자인 사례를 포함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설계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농장과 관련되어 있는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림 건축사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서 건축사무소 농촌공간연구소의 이혜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내 사회적 농장 시설 디자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관련 사회적 농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제도들에 대해서 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농장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사회적 농업이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 농업의 정의는 서울시 사회적 농업 조례에 의하면 농업 또는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보육, 치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나 실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스스로 얻을 수 없게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노동시장의 생산적인 조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계층을 말합니다. 사회적 농업이 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은 복지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서 돌봄 활동을 하거나 교육, 농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하거나 또 이 사람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일자리를 구해서 스스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치유와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농장을 이루는 사람들이 여러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불안장애나 정신장애, 공황장애, 발달장애처럼 어떤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혹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꼭 그런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노년층, 아동, 청소년과 같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도 사회적 농장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편을 가진 사람들이나 어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농장 일반 시설과는 다르게 좀 디자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없을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키우는 여러 작물들이나 허브 정원과 같은 걸로 경관 환경을 예쁘게 꾸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농장이 주변 농가들과 함께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실제로 국내외 사례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에 있는 사회적 농장을 사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사실 영국이나 독일, 이탈리아, 호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사회적 농장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몇 가지 개업한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네덜란드의 드레이 헤르스 호버 케어팜이라는 곳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주로 이제
활동하는 대상들이 말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치매 환자들이 이런 건물 있고 쉽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실내로 오가면서 안전하게 농장에서 활동을 하고 또 사람들과 생활을 하고 또 가족들이나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코버 케어팜이라는 데인데요. 여기는 지금 사진에서도 보듯이 가축 축사라든지 온실, 커뮤니티 시설, 가공시설, 판매시설과 같이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어서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곳에서 그런 식으로 케어팜을 꾸몄고요. 네덜란드 다른 케어팜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운영비 60%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농산물 판매, 가공, 레스토랑 같은 데에서 이제 외부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 식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훔버클라인 마리엔달 케어팜이라는 곳이 또 있는데요. 여기도 이전 케어팜이랑 마찬가지로 직접장애, 학습장애, 시민노인 등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그래서 또 동물농장, 텃밭, 식당, 작업실 같은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케어팜이랑 마찬가지로 그 케어팜 터가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평균 매일 25명 정도 방문을 한다고 하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면서 여기 케어팜에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일반인 사람들과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파라다이스 케어팜이라는 데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간호, 동물관리와 같이 좀 전문적인 그런 인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여기에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나 농업 수익이 반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케어 대상자들이 다른 케어팜들과 비슷하게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에서 활동을 선택해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우버 케어팜이라는 데에는 주로 이제 꽃, 화훼나 허브 같은 작물들을 키우면서 이 작물들로 모각 인형이라든지 꾸밀 수 있는 여러 그런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우리나라에도 정당농장이라는 데에서 사회적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노년층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 아동센터랑 연계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이렇게 보듯이 텃밭을 이렇게 가꾸기도 하고 또 어떤 놀이시설을 만들거나 이렇게 염색, 천연 염색 활동 같은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 중에서 세 가지 시선점으로 공간적으로 살펴봤을 때 세 가지 시선점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사회적 농업 케어 활동에 필요한 그 밭의 형태 같은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이제 밭 이외에 건물이라든지 가설 건축물 같은 시설들의 어떤 기준, 그리고 좀 더 넓게 확장했을 때 지역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해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사회적 농장 시설 관련 제도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농장 시설을 좀 부분에서 살펴보면은 하나의 사회적 농장을 구성하는 시설들이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고 가설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고 비닐하우스로 구성된 밭 혹은 노지 밭이나 정원 이런 정도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체 다 갖춰져 있는 농장도 있고 그 필요에 따라서 일부만 갖추고 있는 농장들도 있을 텐데요.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지법이나 건축법 관련된 제도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 외 지역에서는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정원진흥법에서 만든 제도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농장의 특성을 반영한 밭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제도나 지침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구체적인 어떤 규정이라든지 수치 뭐 이런 걸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치유농장을 구성할 때 이런저런 시설들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들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외 시설인 경우에 어떤 안내시설, 휴게시설, 병관시설은 이런 종류들을 고려를 해야 한다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실내시설도 숙박시설을 갖추거나 편의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 그 사회적 농장마다 이제 갖춰야 되는 것들을 선택해서 그런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사실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하는 제도고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들마다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의무적으로, 혹은 어떤 시설은 설치를 권장하는지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장애인 협회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주로 이제 사회적 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유자 시설이 주로 대상이 될 텐데요. 그 노유자 시설 내에서도 세부 시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또 그렇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데요. 어떤 복도나 통행로에 있어서 단차가 없도록 하는 걸 주로 해서 경사로 기울기라든지 휠체어가 다닐 수 있을 복도의 폭, 화장실 내부에서 휠체어가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너비와 폭, 그리고 기구들, 그리고 장애인 차가 왔을 때 주차하고 편하게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폭, 문 손잡이의 높이, 책상의 높이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얘는 BF 인증처럼 어떤 정확한 인증 제도나 규제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조금 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이용하기 쉽고 쾌적한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공간뿐만 아니고 어떤 시설이나 기구, 가구와 같은 데에도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적으로는 계단 같은 데에 단차가 있으면 사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니기 힘든데 그 경사로와 같이 구성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기구 같은 경우에 지하철 손잡이 높낮이를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손잡이를 레버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조금 덜 힘을 들이고 열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가구도 오른손잡이용 가위가 아니고 왼손, 오른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양손형 가위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어떤 출입구가 열리는 버튼 위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키나 손에 무슨 물건을 들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용하기 쉽게 아래쪽에 버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모든 사례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속합니다. 이런 어떤 제도나 가이드라인을 사회적 농장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 농장 디자인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갖추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외부적인 요소로서 치유를 위한 반 형태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에
10사례의 사진을 모아서 좀 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울타리, 개방적인 울타리를 설치해서 독립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작은 소형 원칙을 갖춰서 어떤 경우에 혼자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심리 상태일 때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물과 결합해서 아트리움을 활용해서도 밭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정원식으로 밭을 꾸며서 허브나 화훼 같은 작물을 기르면서 또 치유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독립적으로 이렇게 작은 시설들, 명창 공간을 두어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독립된 공간에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불멍이 유행하긴 하는데 이렇게 불을 활용한 명창 공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위호감을 주는 그런 좀 닫혀진 형태의 휴게 공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가설식으로 파고라나 휴게 공간을 야외에 작게라도 설치를 해두면 좀 휴식하거나 편안하게 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럽에 있는 사회적 농장에서도 많이 갖추고 있듯이 동물에게 치유가 효과적이라고 해서 동물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복농장 10사례를 들어서 농장의 곳곳에 어떻게 이런 사회적 농장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복농장은 하우스 리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쪽으로 와서 출입구 그리고 앞쪽으로 창고, 사무실, 화장실이 발달 건축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휴게 공간 또는 포장 작업 공간이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하우스동에서 밭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는 지금도 안내판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가독성이 좋게 혹은 어떤 안내 같은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농장 진입구에 이제 단체 방문객이라든지 치유 농장 방문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우스 출입문 같은 경우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인지가 쉽게 작업동이나 휴게동이 있는 곳에 진입구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좀 가시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서 볼 수 있듯이 휠체어나 불편한 사람이 다니는 통로의 폭 정도를 유지를 해서 그리고 단차를 없애서 이런 식으로 경사로도 구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에는 어떤 도구나 위험한 기구들의 손이 닿는 게 좀 어렵도록 혹은 어떤 작업을 하는데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도구를 정리정돈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작업 테이블인데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을 하기 편한 형태로 이 정도 치수로 해서 작업 테이블을 구성을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납장 같은 경우에도 정리정돈 그리고 이동하기 편하도록 이동 수레 같은 것들을 비치해서 같이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개수대 같은 경우에는 안팎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활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다른 반 내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동할 수 있는 적당한 통로 폭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 손에 쉽게 닿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와
그늘을 적당히 피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휴게 공간도 밭에서 작업하다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접한 곳에 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쉼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밭 활동을 할 때 사실 밭이 땅과 가깝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기 불편한 경우들이 많은데 휠체어를 이용하면서도 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틀밭 같은 것도 자유롭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아까 BF 인증에서 마련된 치수를 활용을 해서 화장실도 남녀 구분된 화장실을 구성하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장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생기구들도 사실 이런 손잡이라든지 물 내리는 버튼이 있는 기계 같은 것의 위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편인데요.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 창고의 위치 같은 것도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회적 농장의 활동은 좀 마을과 관계됐을 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행복농장이 지금 도산 1위 지도인데 행복농장 위치가 여기라고 하면 행복농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동선을 분홍색 점선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다가 밤일을 하다가 밥을 먹으러 가거나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때 활동을 하는 동선입니다. 그 동선 내에 지금 출근길에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출근을 하면서 마주치는 마을의 빈 터들 곳곳에 행복농장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여러 군데 정원을 조성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서해성 농장이 마을과 관계 맺는 활동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보였던 반달 정원의 모습인데요. 지금은 겨울철이어서 조금 꽃이 져 있지만 봄, 가을에는 굉장히 예쁜 공간이어서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에게도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출퇴근하는 행복농장 사람들한테도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맞은편에 있는 그 사무실 배터에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행복농장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정원을 가꿔서 곳곳에 아름다운 공원 정원을 가꿔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역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통해서 소외되지 않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사회적 농장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발표, 두 번째 발표가 좀 이제 관통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 농장을 이제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특히 이제 공간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큰 주제를 잡고 이제 두 분의 발제를 요청드리면서 이제 좀 특화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첫 발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체적인 그런 우리 사회적 농장 혹은 또 그런 치유 기능을 포함했었던 이런 것들이 나아갈 방향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발표에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쭉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를 이제 고민할 때 제가 조금 인상 깊었었던 것은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네덜란드 나왔다 어디 나왔다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비슷해 보이잖아요. 다 예쁘고 뭔가 되게 멋있고 훌륭하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걸 어떻게 우리의 방법으로 이렇게 디자인하고 적용할 거냐 이 고민들이 늘 이제 맞닥뜨려지는 문제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주로 이제 몇 가지 그런 배리어풀이라든지 유니버셜 디자인 같은 원칙 같은 것도 얘기해 주셨고 또 이제 부분 약간 요소 단위로 아이템 단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제안들도 같이 해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제 농장 디자인 설계를 할 때 우리 농장의 바운더리 안에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도 있었지만 아까 행복농장 같은 경우는 그 농장이 위치하고 있는 마을에
이제 그 주로 흥곡농장의 구성원들이 다니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빈터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디자인의 좀 확장이나 어떤 공간 설계에서도 사회적 농장이 마을에서 역할하는 것,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해놓은 지정 토론자분이 5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5분씩 발표를 부탁드렸고 미리 토론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긴박하긴 하지만 이제 한번 쉬는 시간에 좀 훑어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2부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보고 또 여기 참여하신 플로어분들 같이 질문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